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유령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신년 계획 중에 다이어트가 꼭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도 말고 한 5kg 정도만 빼자라고 소소하게 계획 잡는 분들 계실 텐데 그 5kg도 참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 꼭 주목해 주세요. 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있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미녀보감 시간에서는요. 쉽고 재밌게 살을 쏙 빼는 2018 다이어트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쉽게 5kg을 뺄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나흘간 미세먼지가 맑은 하늘을 가렸었죠.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안개도 짙게 껴있는데요. 출근길 가시거리 확보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영남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 함유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비상 저감 조치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공기는 탁하니까요. 실내 환기는 가급적 삼가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방무나 연무가 남아 있으니까요. 건강관리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강릉은 2도, 춘천은 영하 4도, 부산은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지역이 많고요. 이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과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강원 북부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점차 건조해지니까요. 불씨 관리도 더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는요, 폐에 들러붙어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미나리는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나죠. 호흡기의 열을 조절해서 갈증을 해결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고등어에 함유된 이 아연은요,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 마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이뇨작용으로 중금속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해조류와 녹차, 배도 도움을 주니까요. 좋은 음식으로 건강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기술이 아주 뛰어나 이름난 장인들에게는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주는데요. 이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초 봉제 분야 또 생산기술 분야에서 명장이 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험한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랜 시간 실력을 갈고 닦아 봉제 분야 생산기술 명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멋지고 세련되게 자신감 있게 옷을 입게끔 하는 게 제 소명입니다. 누구보다 끈기 있는 삶을 살며 숙련된 기술을 무기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한민국 명장 민남기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민남기 명장을 만나러 온 이곳,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유명한 서울 종로의 맞춤 정장 업체인데요. 손님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디자인의 정장을 만들어서 신사의 품격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민남기 명장의 역할. 사람마다 그 지문이 다 틀리듯이 체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체형이 이제 뭐 등이 굽은 사람, 어깨가 처진 사람, 어깨가 솟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있기 때문에 그 체형에 맞춰서 옷을 만드는 것이 맞춤 정장의 특징이죠.
민남기 명장에 엄선한 고급 원단과 좋은 부자재만을 사용해 만드는 정장. 특히 이곳의 옷들은 거품을 뺀 착한 가격 덕에 더욱 유명해졌다는데요. 완성도 또한 높아 그가 만든 정장을 입어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기성복은 못 입겠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번 맞춤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 정장도 맞춤을 아니면 입기 힘들 것 같은, 확실히 제 몸에 맞는 옷이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배가 나왔는데도 여기 선생님께서는 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나온 것처럼 좀 무슨 마술 같은 그런 느낌? 38년 내공의 섬세함과 노련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셈이죠. 민남기 명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은 손님의 신체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분은 이제 요리사인데요. 어깨가 많이 좀 처지고,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을 잡는 손이 왼손이다 보니까 왼쪽 어깨 쪽 근육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 터치하고 또 잡아내서 여기에 맞춰서 재단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단점은 커버되고 장점은 극대화시킨 옷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정장 한 벌이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일주일. 단계별로 담당 전문가들이 따로 있지만 재단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직접 한답니다. 한 30년 넘도록 일을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내 손으로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지 또 신뢰도 있고. 그가 고객의 체형에 딱 맞는 형태로 재단을 하고 나면 이번엔 각 분야별 기술자들이 솜씨를 발휘할 차례. 상하의 전문가들이 각각 바느질을 해 양복의 형태를 갖추고 단축구멍 감춤질 등을 거쳐 다림질로 마무리합니다. 치수재기와 패턴, 재단, 가봉, 손바느질, 끝손질 등 10여 단계를 거쳐 완성된 정장은 민남기 명장이 직접 검품해 확인과 수정을 거쳐 출고한다는데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최고의 재단사가 된 민남기 명장. 그와 맞춤 정장의 인연은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그때 1,400원이었어요. 중학교. 근데 1,400원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사실은 서울을 올 때는 공부를 하려고 왔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왔었는데. 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야 했던 소년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재단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한 6년 아마 다녔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그 공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향은 그를 명장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하청없이 민남기 명장과 내부 전문가들의 손길만을 거쳐 책임감 있게 정장을 완성시키다 보니 한 번 인연을 맺으면 10년, 20년이 넘도록 그가 만든 정장만을 찾는 고객이 많다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한 6년 전에 처음 왔는데 여기 와서 맞춰 입고 난 뒤로부터는 다른 데를 못 가겠어요. 입으면 착용감도 있고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뭐 그런 거. 그리고 굉장히 옷이 가볍고. 한편 모두가 퇴근한 늦은 오후 민남기 명장 홀로 사무실에 남아 골똘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힘들다고요. 뭐예요? 공부가. 네? 난데없이 공부라니요? 공부는 갑자기 왜요? 2016년 8월 달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2017년 4월 달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6월 달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죠.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에요. 2017학번입니다. 봉제 분야 정상에 오른 지금도 공부를 놓지 않는 민남기 명장. 여기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의상학과를 이제 졸업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이 사실 앞으로 20, 30년 안에 되면 배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조금 힘을 좀 써보고 싶다.
수많은 땀과 노력의 결실인 기술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는 민남기 명장.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의 길을 나서는 그의 활기찬 인생을 응원합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저 영화나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무장강도 습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나타나서 5분도 안 돼서 1억 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네. 아직 채 8시가 되기 전에 울산시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바로 이 무장강도의 이 현금 탈취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무장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새마을 금고를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직원이 뒷문으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흉기를 들고 뒤따라 들어가면서 저 직원을 협박을 했었고요. 이후 직원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금고를 열어라 해서 이 당시 새마을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창고에서 1억 1,000만 원의 캐시 현금을 들고 빠져나가면서요.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죠. 네.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달아났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5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이 무장 강도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다시 붙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우리 영화로 따지면은 치밀한 이 범죄 영화가 됐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 치밀한 범죄 영화가 뭐 코미디 영화로 바뀌는 듯한 느낌? 정반대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범인은 검거가 됐습니다. 채 반나절 만에요. 이 다음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때부터 뭔가 많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많이 이상했다기보다는 좀 허술했었는데 우선 이제 도망가기 직전에 그 직원을 묶었던 이제 청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청테이프가 직원이 몇 번 해보니까 확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직원은 나와서 경찰 신고를 할 수가 있었고 저 직원이 저 지금 범죄자가 지금 이제 CCTV 화면들에 계속 찍히고 있는 건데 네. 최초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토바이 번호판을 또 청테이프로 가려서 이제 도망은 갔는데 어디로 갔냐 했더니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즘 CCTV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도로를 쭉 다 있잖아요, 따라가면. CCTV가. 예, 예. 그래서 도로를 추적했더니 그 범인 집이었고 예. 그 다음에 저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자신의 차, 저 승용차를 타고 이제 거제도로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 집에 일단은 오토바이를 해놨으니까 저 차 번호 확인이 찾기는 되잖아요. 굉장히 예, 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제와 공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거제 한 모텔에 있는 이제 저 용의자 범인을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딱 잡히고 나서 저 용의자 김 씨가 한 얘기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잡았느냐라는 참 웃지 못할 예. 그런 반문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제 뭐 바로 강탈한 돈도 이게 워낙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범인 손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울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 거제 이쪽 지역의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저 용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 봤더니 바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일용직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최근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간 지금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빚도 지고 해서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범죄를 새마을금고를 뛰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생활고 문제는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네. 범행을 저질러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런데 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보안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길래 이렇게 피해를 키운 건가 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정교한 범죄인 줄 알았더니 코미디로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한 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해당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털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 은행 뒷문으로 들어간 그 뒷문이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안 장치나 뭐 강한 락이 없이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거였었고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 최초의 문을 열 때 직원 한 명이 열지 않습니다. 두 명이 함께 혹은 세 명이 있어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 보면은 이제 은행 직원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료가 왔을 때 그때 두 명이 함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쉽게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혹시 예. 모를 사건에 예. 대비해서 저런 사건에. 근데 저 새마을금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와가지고 바로 출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더니 네네. 범인이 따라 들어간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금고, 새마을금고 안에 들어가서 현금 금고를 열었을 때도 보안이 굉장히 허술했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시중은행 금융금고는 직원 혼자서 그 현금 금고를 못 돌립니다. 3명이 각각 암호를 다르다든가 키를 나눠 갖고 있어서 3명이 모여야만 그 현금의 금고를 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금고를 열었을까라고 해서 보안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광주에서는 광란의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젯밤 광주 30대 운전자가 그야말로 차량도 남의 차 절도해가지고 달리다가 경찰차를 부딪히고 경찰도 폭행하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거였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먼저 지금 CCTV에 잡힌 혹은 이제 블랙박스에 잡힌 영상인데요. 네. 그 뒷차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차도 아니라 술집에서 나와서 이제 저 차를 가지고 도망가고 있고요. 경찰차 지금 3대가 따로 붙고 있는데 아랑곳 없고 지금 추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선 저 용의자 같은 경우에 내려서 마트에서 또 다르게 서 있는 차를 또 훔쳐서 도망가다가 이제는 이제 경찰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탄도 한 발을 발사를 하고요. 공포탄도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검거를 했었는데 검거 과정에서 완전히 경찰차를 고의로 들어받고 하면서 경찰도 다치기도 하는 그런 사건도 함께 발생이 됐습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영화에서 봄직한 그런 추격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대체 이 일을 벌인 이유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저 피의자 A씨, 심지어 추격 같은데 공포탄, 실탄까지 쏘면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나 봤더니 바로 그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체포 후에 알코올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 0.2%가 넘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정신 잃은 만취 중에 만취 상태입니다. 그래서 탐문을 해봤더니 소주 3병을 마시고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특수 공무집행 방해, 여기에 치상, 왜냐하면 경찰까지 다쳤으니까 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정말 아찔한 사고였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났던 50대 부부가요. 펜션에서 딸을 숨지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30일 이제 전남 이 화순의 한 펜션에서 일하는 겁니다. 50대 부부가 딸 20대의 딸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사망 원인을 봤더니 쉽게 말하는 질식사입니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라고 하는데 이 50대 부부가 딸의 목을 누른다든가 얼굴에 기도를 막아서 이 딸이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이른 지 열흘 만에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인데요. 이 부부, 50대 부부는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왜 딸에게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고사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에 심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50대 부부는 이제 사이비 종교다, 이단 종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고 이 펜션도 다시 화합 차원에서 이제 딸이랑 같이 왔었는데 여기에서 그 종교를 그만 믿어라라는 말에 딸이 격분을 해서 펜션에 집기를 부수고 막 소란을 피니까 이제 50대 부부는 주변 같은 투숙객들도 있고 또 너무 집기를 부수니까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흥분하다가 이제 딸의 얼굴에 맞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딸과 이 가정은 이 딸이 5년 전에 믿었던 그 종교 때문에 최근 5년간은 굉장히 사건 사고가 좀 많았었다라고. 이 종교 갈등이 가족 여행을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고 말았는데 딸의 생전 행적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망한 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 말고 전에는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꽤 많은 글들을 올렸었는데요. 내용들은 되게 이겁니다. 현재 한국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어서 자기들 잣대로 이단을 정한 다음에 한다. 그래서 이 한국 이단 상담소를 폐쇄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개종교육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개종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종교를 바꿔라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 교육을 한다거나 압박하는 건데 이제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청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개종교육이 웬 말이냐? 개종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극단적인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고 이 딸의 친구들에 따르면 이 딸이 그런데 몇 차례 좀
그러니까 개종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해당 종교를 믿지 말아라 해가지고 어디 수도원 같은 데 가서도 좀 압박도 받고 교육도 받았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인 개종 교육은 이제 불법적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제 그렇다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심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 종교 문제 때문에 딸을 살해까지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티즌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논란이 바로 그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개종 교육과 종교의 자유인데 네티즌 글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는 거고 이단을 믿으면 이단을 믿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을 압박하느냐 부모라고 해서 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아니 그럼 뭐 아들, 딸, 자식, 손자, 손녀가 그런 이단에 심취해가지고 완전히 생활이 다 무너지는데 그럼 그거를 종교의 자유를 내버려 둬야만 되느냐 이렇게 좀 의견은 양분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에 바로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간에 종교는 정말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언제 어디서든 달려와주는 구급대원들 참 고맙죠. 그런데 최근에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매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성희롱, 각종 이런 협박 등이 많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입수됐던 이제 한 CCTV를 보면 그 현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은요, 이제 구급대원이 있고 그 지금 쓰러져 있는 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아빠, 보호자가 함께 타 있는데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지금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 보호자라고 하는 저 아버지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막 폭행이 이제 들어갑니다. 최초에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막 스마트폰을 하다가 저게 좀 약간 영상이 어둡기는 한데 막 폭행을 막 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 구급대원은 계속 그 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까지 가고 환자는 병원에 넣고 저 사안에 대해서 따로 경찰에 갔는데 경찰은 아니 왜 지금 아들을 치료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왜 때리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폭행 가해자 A씨가 구급대원, 소방서 구급대원이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이제 욱하는 심정에 폭행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들이 아파가지고 막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쪽에서는 막 때린다라는 게 참 방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상식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이제 소방서 구급대원이 겪고 있는 또 현실의 한 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처벌은 없나요? 입법은 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소방기본법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소방 관계자들 측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런 것들을 봐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보면 저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제 소액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있다고 했지만 실형 같은 경우에는 없고 벌금 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서 저게 굉장히 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처벌 혹은 실제 내려지는 처벌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조치 저감 장치라고 해서 또 미세먼지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료 정책을.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는 미세먼지에서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이용을 당부한 대중교통은 미세먼지에 안전할까? 지하철과 버스의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재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는 어떨까요? 12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바깥 공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 객실 내부 등 10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모든 곳이 8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충정로역 승강장과 2호선 객실의 미세먼지 농도는 14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좀 불안하긴 하지. 그래서 외부 공기보다 훨씬 공기질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스가 지나가자 미세먼지 농도는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까지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기오염에 노출된다면 그게 또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오염된 공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이라든가 또는 자체 청소를 한다든가. 차량 대기질 정화 등 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이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예뻐지고 젊어지는 특급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흔히 굶기 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심한 운동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만큼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평생 다이어트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다이어트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특히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올해는 꼭 몇 킬로 뺄 거야 이런 계획을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체중계 위에 몸무게 숫자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건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먹으면서 살 뺀다 2018 핫 다이어트 트렌드 대공개. 네, 힘들고 어려웠던 다이어트는 가고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립니다. 먼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리 요가 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먹으면서 살 뺀다. 이거 정말 모순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지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그렇다 보니까 적게 먹으면서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게 늘 적정한 양의 운동과 그리고 적절한 식이요법이 필수잖아요. 근데 또 운동도 일반적으로 그냥 막 운동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셔야 하거든요. 네,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얘기죠. 그리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알아도 다 못하는 이제 그런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많이 마음껏 드시면서 적게 운동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신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보면요. 살이 통통하게 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쫙 빼서 나오더라고요. 기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돌 가수의 식단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네, 먼저 그 뭐 프로그램에서 되게 통통한 볼살로 화제가 되었던 박보람 씨가 얼마 있다가 살을 되게 많이 빼시고 나타나서 화제였습니다. 같은 사람인가 의심이 그쵸. 그래서 박보람 씨의 식단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끼에 바나나 1개랑 계란 2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야, 독하네요. 오죽했으면 너무 힘들었으면 이 가사에도 바나나 하나, 계란 2개라는 가사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이런 식단을 활용한 연예인들은 또 있는데요. 바로 아이돌 그룹이죠. 시크릿의 멤버 중 한 분인 전효성 씨입니다. 한때는 좀 육덕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통통한 몸이 있으셨는데요. 한 끼에 바나나 1개, 계란 2개, 그리고 두유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요. 박보람 씨보다는 좀 더 먹었네요. 두유 정도 더 드셨죠. 또 건강미의 대명사인 그룹이죠. 그룹 시스타의 소유 씨 역시 비슷하게 다이어트를 하셨는데요. 사실 소유 씨는 원래도 마른 체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이 시작되면 한 달 만에 8kg을 감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소유 씨는 조금 더 심한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한 끼에 메추리알 흰자만 4알 드시고요. 우유 반컵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가능할까요?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만 먹었다.
딱 세모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 정도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굉장히 적게 먹은 것 같기는 한데요. 바나나가 보통 100g면 90kcal 정도 되고요. 계란이 80kcal, 또 두유가 130kcal 정도 되니까 한 끼에 한 300kcal 정도를 드신 거예요. 그럼 밥 한 공기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맨밥만 먹으면 밥 한 공기가 한 200g 정도 되고 그게 300kcal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류를 다양하게 드셔서 그렇지 결국은 맨밥 한 공기를 드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뭐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저렇게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저 정도로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 하시는 10분 중에 6분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특히나 연예인분들처럼 단기간에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굶는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좀 극단적이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특히 건강 관련 문제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안 드시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 상태가 오면서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나 아니면 뭐 생리불순, 빈혈, 뭐 또 탈모도 올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우울증도 올 수가 있어요. 특히 무작정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분해된다기보다는 보통 몸속에 있는 체수분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분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나면 요요가 오기 쉽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오히려 더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 것 같고 오늘 저의 주제가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도 혹시 그럴 만한 분이 있는지 잘 먹고 살도 잘 뺀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잘 먹고 잘 뺀 스타들이에요. 이미 되게 유명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홍진영 씨. 홍진영 씨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일일 1식이네요. 네, 1일 1식만으로 무려 4에서 5kg 정도를 뺐다고 해요. 그래서 홍진영 씨 때문에 1일 1식 다이어트가 열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일 1식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가 또 궁금한데 잘 먹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잘 먹는 스타들이라고 했는데 1일 1식이라고 했지만 홍진영 씨는 잘 먹는 스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홍진영 씨가 1일 1식 다이어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되 그 한 끼를 목구멍이 차오를 때까지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굉장히 많이 드신 거거든요. 작년 2월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20대 때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굶어도 다이어트가 됐는데 30대가 되니까 아무리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 나만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1일 1식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지만 보통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고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보상 심리로 많이 먹고 대신에 한 끼만 먹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이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졌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이해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소라 씨인데 강소라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먹는 걸 참 좋아한다라고 본인이 밝힌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을 뺀 걸까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전해드렸죠. 3가지 철칙이 있었네요. 삼시세끼, 야식 금지, 운동. 네, 맞아요. 강소라 씨는 이 3가지 철칙을 지켜서 무려 20kg나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철칙은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좀 가볍게 요구르트나 과일 같은 걸로 먹고요. 점심은 밥 반 고기 정도의 채소 위주의 반찬을 섭취를 하고 저녁에는 뭐 소고기, 살코기나 양상추 같은 걸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철칙은요. 야식을 아예 안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아예 굶었다고 해요. 절제력이 뛰어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철칙은요. 꾸준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소라 씨는 발레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많이 뺀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발레도 좋아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니까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먹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노유민 씨입니다. 다이어트의 대명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이제 모델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했을지? 역시 삼시세끼고 채소쌈, 식후 30분 따뜻한 물. 네, 노유민 씨 역시도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요. 다만 식사를 하실 때 반드시 채소쌈을 같이 드시고 또 식후 30분 후에 따뜻한 물을 드셨다고 해요. 한창 노유민 씨가 살이 찌셨을 때는 100kg에 가까우셨다고 하는데요. 더 구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30kg 정도 감량을 해서 68kg에서 한 70kg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새끼를 꼬박꼬박 평소처럼 다 드시되 다만 반드시 채소쌈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자와 채소쌈을 같이 드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고요. 쌈에 좀 풍부하게 식이섬유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고 네. 또 장 운동을 촉진을 시켜주다 보니까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서 영양소 흡수율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살찔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후 30분 후에 따뜻한 물을 먹는 것도 위의 소화 운동을 돕는 효과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밥 먹고 나면 후식 먹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30분 후에 따뜻한 물을 먹으면서 후식이나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노유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살을 빼고 나서 다시 어떤 유혹을 느낀 다음에 요요를 겪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었다는 게 그냥 바람직한, 그러니까 잘 먹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었고요. 자, 그런데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역시 다이어트는 조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요거 강사 입장에서도 정답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다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한다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운동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굶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굶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다이어트 트렌드는 그 핵심은 잘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빼는 게 핵심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요. 배우 김사랑 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살이 찐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공감이 가거든요. 네네네. 다 먹으면서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그럼 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 먹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에 잘이 붙은 거죠. 잘. 네, 잘. 다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 먹는 게 아니라 잘 골고루 적당한 양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더 훨씬 건강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네, 먹는 습관만 사실 바뀌어도 몸매가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먹는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새끼 하루 종일 먹었던 양 이것들을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한 끼 먹던 양을 세 끼로 나눠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끼당 먹는 양은 늘리되 섭취 칼로리는 줄이자는 거죠. 네. 양은 늘리되 칼로리는 줄이자.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거죠. 우리가 포만감 자체는 사실 열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기전을 보면 음식을 먹어서 위에 음식이 차면 위가 늘어나면서 위벽이 이걸 감지를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양의 쌀밥을 먹건 칼로리가 전혀 없는 같은 양의 손뭉치를 먹건 포만감을 느끼는 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가 팽창할 정도로 음식을 많이는 먹되 열량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보면 난 진짜 세모이만큼만 먹는데도 살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정말 세모이만큼만 드시는데 살이 찌는 거라면 정말 살이 찌는 고칼로리 음식의 세모이를 드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는 먹는 양을 늘리고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 이른바 밀도 맞춤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밀도 맞춤 다이어트 저는 처음 듣는데 어떤 거예요? 네, 우리 음식마다 고유의 에너지 밀도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밀도는 단위 부피당 칼로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양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의 종류나 조리 방법에 따라서 열량 자체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칼로리 음식이다라고 하는 게 부피는 작으면서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저칼로리 음식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서 에너지 자체는 적은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통 식사를 마치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디저트류가 대표적인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들이에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작은데 칼로리가 높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가 없어서 식욕을 억제하기가 힘든데요. 네네. 반면에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포만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데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네, 지금 고밀도 식단에 고구마 2개, 누룽지 조금, 백설기 작은 한 덩이. 네. 이렇게 이제 3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도 부피와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계산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먹는 게 효율적인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가 한 200g 정도 돼요. 네. 다이어트 하시면은 반식이라고 해서 밥 반 공기 정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100g 정도의 밥을 드신다라고 하면 140kcal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밥 100g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 고구마 2개 정도 사이즈가 돼요.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도 꽤 많이 드시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고구마 2개는 실제로 150kcal거든요. 그러니까 밥보다 오히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로 밥 대신 드시겠다라고 하면 고구마를 삶아서 하나나 1개 반 정도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2개 이상 먹으면 오히려 밥보다 더 먹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고구마를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네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누룽지 있는데 누룽지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누룽지 자체도 마른 누룽지냐 아니면 끓인 누룽지냐에 따라서 칼로리가 다릅니다. 예. 그 말 그대로 말린 채로 먹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 칼로리가 약 122칼로리 정도가 되는데요. 끓였을 때는 오히려 칼로리가 더 낮아지고요. 왜냐하면 마른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밥을 먹고 간식으로 누룽지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대접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가 그 옆에 백설기가 있어요. 근데 백설기의 무게랑 그 밥 반 공기 정도의 무게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네, 한 100g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근데 무게가. 이 칼로리를 봤을 때는 그 백설기가 밥보다 2배 정도의 칼로리가 많다고 합니다. 한 238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으로 아침 식사 대신으로 해서 떡 같은 거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 떡 같은 건 이제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고밀도 식품이었던 거예요. 떡 자체가.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저밀도 식품이 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저밀도 식단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밥이랑 같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이 식단이 양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고 저밀도 식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토마토, 오이, 그리고 쌀국수예요? 네, 저희가 오이를 저렇게 많이 준비할 수가 없어서 개수로 적어냈는데요. 지금 39개가 맞나요? 39개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양이죠? 네, 우리가 아까 밥은 100g당 140kcal라고 했잖아요. 오이 같은 경우는 100g당 9kcal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이 하나가 보통 한 40-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랑 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으려면 무려 39개 오이를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오이가 진짜 칼로리가 없네. 그렇죠. 또 토마토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실 거예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개당 보통 한 160g 정도가 되는데요. 칼로리는 35kcal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밥이랑 동량 드시려면 한 번에 한 4개 정도나 먹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토마토 4개는 먹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옆에 있는 쌀국수도 보면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국수 다이어트 할 때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쌀국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밥보다는 열량이 낮은 편이에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쌀국수는 면만 드시지 않거든요. 국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보통 육수도 같이 드시고 소스도 먹고 토핑도 먹다 보니까 자주 드시는 건 안 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칼로리 조절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빔국수인 분보싸오를 좋아하는데 그건 좀 괜찮을 수 있겠네. 국물이 적으니까요. 어쨌거나 많이 먹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셨고. 자, 그렇다면 오이가 굉장히 궁금한데 오이가 39개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먹지도 못하겠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네, 좀 저희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려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해보기도 하시고 있어요. 한 프로그램에서는 사례자분이 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무려 22kg이나 감량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얼핏 생각하면 이 밀도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 좀 나한테 풀떼기만 먹으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누룽지 얘기할 때도 마른 누룽지보다 끓인 누룽지가 더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하는 것도 네네.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좀 수분감이 많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고 좀 간이 안 맞거나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면 소금이나 후추 같이 좀 향신료들 뿌려서 간간하게 해서 드셔도 칼로리 정도만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드시면 충분히 밀도 다이어트를 평상시에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칼로리 계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잘 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로리가 좀 낮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밥 반 공기와 똑같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특히 오이가 굉장히 칼로리가 낮다는 걸 신선한 아셨으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이는 39개고요. 토마토는 4개. 4개.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다이어트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밀도 음식까지 살펴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겠죠. 근데 그렇죠. 운동도 평소에 하는 다이어트 운동은 꽤 힘들어요.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해야 되는 운동이라든지 무슨 근력 운동도 힘들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데 네. 좀 재미있게 할 운동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네. 이혜리 씨를 저희가 모셨는데 네. 중앙으로 좀 이동해서 한번 네,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어렵지 않은 운동이 있는데요. 보통 전문가분들이 살을 빼려면 네. 짧고 굵은 운동보다 약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막 몸에 따라서 고강도로 운동을 하다 보면 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몸에 맞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운동이죠? 네, 제가 가지고 온 운동은 줌바 마카레나라는 운동인데요. 네. 혹시 오. 마카레나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마카레나는 맞아요. 많이 들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었는데. 잘하시네요. 네, 이거는 아는데 네. 줌바는 사실 그리고 네. 줌바 댄스라고 네, 많이들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두 개를 합친 말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줌바 마카레나라고 해서 줌바에서 쓰는 스텝을 쓰면서 마카레나 동작을 하는 건데요.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한번 네. 배워볼까요? 그 마카레나 동작은 아시죠? 한번 먼저 네, 따라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엉덩이 돌려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왜냐면 해볼까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무릎을 한번 바운스를 좀 타주세요. 예. 시작. 손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엉덩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렵지 않죠? 스쿼트 자세. 네 박자가 네.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네. 하는 거군요. 예. 엉덩이를 좀 허리를 돌려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를 스텝이랑 같이 하는 건데 음악 바로 줌바 들어. 스텝을 음악 꺼주세요. 줌바 스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스텝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같이 네. 해도 되고 안 되겠으면 손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먼저 스텝만 먼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발을 그냥 앞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둘, 어렵지 않죠? 둘, 이거를 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손이랑. 하나, 둘, 되게 어려워. 동시에 해보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지금 치매의 따로 방이 되겠는데요? 따로예요. 아니 치매의 방이 되겠어. 그쵸, 그쵸. 되게 발이랑 어렵네, 이게. 같이 하면 조금 어렵죠. 네. 그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일단 한번 해보죠. 음악 주세요.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네. 박수를 칠까요? 네. 리듬. 네. 하나. 놓쳤어요. 엉덩이 돌려요. 한 번 더. 앞으로 가면 진짜 되겠다. 그쵸? 엉덩이. 어렵지 않죠? 계속 하나요? 역시 리듬을 굉장히 잘 타고 삘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줌바는 좀 쉽지가 않네, 줌바. 발이랑 같이 하는 게 조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발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또 네. 여기 줌바 살사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번 살사 스텝을 먼저 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발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 이거 하나, 둘, 셋. 쉽죠?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중요한 거 손도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렵지 않죠? 이거를 네, 뭐 좋아요. 그렇게 리듬을 타주시면 더 좋아요. 예, 이 살사 제가 했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야! 저는 저 표정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럼 이거를 예. 음악에 맞춰서 네. 하는데 이 살사 스텝은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2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살사 스텝을 한번 하는 두 걸로. 개가 혼합이 된 거네요. 네, 예. 해볼게요. 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역시 리듬 마카레나. 리듬. 아, 이거 한 다음에. 네. 돌려요. 한 번 더. 돌려요. 이제 살사 스텝. 아까 그거 해주세요. 오, 네. 리듬을 좀 타셔야 돼요. 오, 좋아요. 그래서 또 마카레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살사를 하고. 이거 이렇게 잘하면 굉장히 즐겁고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예. 지금 보여드렸던 마카레나와 결합한 줌바 댄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도 좀 따라 해봤습니다만 쉽지 남자보다는 않네요. 아무래도 네. 여성분들이 그냥 신나게 집에서 추운 겨울에 네.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찌는 살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 저밀도 음식도 좀 챙겨 먹으면 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나이살입니다. 나이살이 문제죠. 나이살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참 답답한 문제예요. 저 보통 네. 이제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런 나이살은 마른 비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는 얇아 보이는데 복부 쪽이 굉장히 이제 살이 많이 붙게 되고요. 네. 그 결과 체지방량도 25%를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점점 삶이 좀 공허해지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감정의 변화를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콜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는데요.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제 식욕을 많이 땡기게 하고요. 또 복부 쪽으로 지방을 쌓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콜티졸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살이 더 찌기도 쉽고 또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 형태로 복부 쪽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전보다 나이가 들면 좀 더 내장 지방 비만이나 복부 지방 비만이 오기 쉬운 거죠. 네, 지금 민 원장님께서도 복부 쪽을 얘기하셨는데 예. 진짜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 딴 데는 다 마른 것 같은데 꼭 숨겨둔 살이 배 둘레. 맞아요. 특히 이제 옆구리 이쪽 살이 잘 찌기도 하고
빠지기는 정말 힘들고 또 한 번 굳어버리는 것 찌면 같아요. 단단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요. 네. 여기 있는 옆구리살들 어떻게 좀 처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살이 찌신 분들은 집에서 운동을 좀 생활해 주시는 게 네. 나이살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 나이살을 뺄 때도요, 약한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장년층들은 근력이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고강도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좀 더 다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인어공주 운동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인어공주라고 하면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러네요. 네, 바닷물도 없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인어공주의 모습을 따라한 동작이고요. 이 복부라 옆구리 쪽에 살을 태워주는 동작인데요. 네, 굉장히 네, 네. 쉬우니까 김인욱 씨가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쉽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매트에 앉아서 해볼 건데요. 앉아주시고 손을요 엉덩이 네. 뒤에, 등 뒤에다가 이렇게 짚어주세요. 등 뒤에요? 그리고 발 뒤꿈치 좀 든다고 생각하고 까치발처럼 발가락 끝을 세우고요.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신발을 신어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을 예. 것 세우면 같아요. 어떨까요? 네, 발 뒤꿈치를 들어서 네. 복부에다가 힘을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 배에다 힘을 꽉 주시고 무릎을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 모습이 마치 인어공주 같지 같으니까 않아요? 인어공주 왼쪽으로 이름을 갔다가 썼네요. 다시 표정은 좀 오른쪽으로 위험하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인어공주 같네요. 좌우로 10번 정도씩 반복을 해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아, 이거 하면 어디가 좋은 거죠? 이게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 뺨 맞겠는데? 예, 지금 이렇게 복부에 힘이 혹시 들어가시나요? 아, 그러네요. 어때요? 예. 배에 이렇게 허리하고 복부 쪽. 그쵸. 네네. 복부에 힘이 들어갈 때 복행근이라는 여기 배에 있는 근육을 써요. 중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근육이에요. 예. 이 복행근이라는 근육을 쓸 때 예. 아랫배가 그 처지는 것을 좀 잡아줄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근육, 옆구리 쪽은 복사근이라는 근육인데 네.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 있어요. 예. 복사근은. 네. 그래서 지금처럼 다리를 이렇게 틀 때 그리고 굴곡할 때 옆에 네. 있는 옆구리 쪽 근육을 써서 옆구리의 분사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야. 트위스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렵지 뒤를 않죠? 지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를 지지하는데 지금 어깨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어깨를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셨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이거 좀 낮춰서 배에 힘을 더 많이 주세요. 아, 이렇게요? 네, 배를 더 집어 넣으세요. 아, 이 상태로?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운동의 강도가 세지는 네. 않으면서 네, 천천히 맞아요. 운동을 해서 근데 다이어트를 이게요, 할 수 있다니까. 운동의 강도가 예. 안 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은근히 또 강도가 예, 센가요? 왜냐하면 이쪽은 잘 안 움직이는 근육들이에요. 평소에. 예, 이렇게 좋아요.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잘 안 굉장히 움직이는 잘하시네요. 근육이에요. 예. 한번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아, 인어공주 운동. 네, 예. 그리고 다른 네. 운동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운동법은 저희도 함께 네, 한번 다 나눠볼까요? 나와보시죠. 네. 자, 요 네. 벽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법인가요? 자, 이 벽이 있다고 치고요. 네. 제가 이렇게 수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그 동작도 어렵지 않았지만 만약 그 동작이 조금 힘드시다고 하면 이거를 쓰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호흡을 한 5분 정도만 하면 45분 정도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호흡법이거든요. 네, 그 동작을 한번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거를 수건을 활용해서 해볼 건데 제가 먼저 시연을 해볼게요. 이 수건을 가지고 이 벽이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엉덩이도 붙이고 허리도 붙이고 어깨도 붙여주시고 머리도 붙여주시고 옆모습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몸이 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벽에 몸을 아예 이렇게 밀착하는 굽혀있지 거네요. 마시고 펴서 이렇게 붙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건을 허리에다가 받칠 거고요. 다른 나머지 수건을 이렇게 잡아서 팔꿈치를 굽힐 거예요. 니은자 모양으로 벽에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붙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벽에 다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엉덩이부터 등까지 다 붙은 맞아요.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이 수건을 넣으라는 거예요. 신체 근육상 허리까지 붙일 수는 네.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머리도 붙이고 턱도 붙여주시고 호흡을 할 거예요. 네. 숨을 마셨을 때 배가 좀 볼록 나올 수 있게 숨을 깊게 마셔보고요. 내셨을 때 배가 쑥 들어갈 수 있게 입으로 숨을 뱉을 거예요.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배가 진짜 나오는 게 내쉬고 보여요. 제 손이 나왔다 들어갔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 동작이 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어려울 해볼게요. 것 같은 게 말이죠. 우리 그냥 평소에 숨 쉴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숨 쉬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충 숨 맞아요. 쉬는데 이건 제대로 숨 쉬는 게 뒤쪽에다 다 붙여야 되죠. 머리부터 그죠? 네. 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네. 허리도 붙여주시고 이 허리를 한번 허리를 붙이고 껴볼까요? 싶지 않네. 허리를 수건을 이렇게 껴서 네. 허리로 수건을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네, 동작을 하시는 아. 게 포인트입니다. 잠깐만요. 네. 허리를 붙인다고 생각하니까 네. 허리가 굽어 있었나 봐요. 이게 등이 이렇게 펴지면서 네. 근데 이게 네. 허리를 붙이면 허리가 척추가 일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일자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정상적인 굴곡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손으로 수건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잡고 니은자를 만들어 보세요. 니은자. 팔꿈치를 완전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도 다 붙여야 되는구나. 네, 어깨도 붙여야 돼요. 결코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턱도 더 붙여주시고 네. 쉽지 그리고 않아요. 숨을 쉬어볼까요? 호흡을 마실 때 배가 나올 수 있게 볼록 내쉬고 입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그렇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이걸 한 5분 정도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지방이 타는 해보니까 어떠세요? 얼굴이 약간 빨개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숨을 허투루 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자세네요, 이게. 그쵸. 보기에는 정적으로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은 민 원장님, 이게 도움이 실제로 되겠죠? 네, 이 방법이 다이어트에? 사실 예. 요통 환자들한테 많이 의사들이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네, 일자로 이제 곧게 서면서 허리의 굴곡을 제대로 맞춰주고요. 네. 특히나 허리 주변을 이제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네, 주변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서 네. 요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네. 근데 이거 허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예.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자세가 제대로 잡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8년 트렌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무조건 굶거나 너무 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잘 먹으면서 쉽고 제 끼를 재밌게. 챙기면서 예. 그러면서 쉽게 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떤 다이어트? 네, 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다이어트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이 네. 방법들을 단기간 하시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1년, 2년 이상 유지하시면 네. 건강과 몸매 그리고 미 모두 다 되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이혜리 요강사께서도 추가할 네. 만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본인이 좀 즐겁게 생각하는 운동들을 네, 집에서라도 꾸준히 하셨으면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혜리 요강사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요? 요가죠. 그렇겠네요. 줌바 마카레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어쩔 수 없네. 팔이 안으로 굽네요. 예. 자, 어쨌거나 아주 쉽게, 쉽다는 표현 자체가 참 역설이긴 합니다만 네. 좀 평소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아주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된다는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황교락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2018년 무술년도 벌써 20일이 훌쩍 지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해가 바뀌면서 제 나이도 바뀌고요. 제 차량의 연식도 바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뀌는데 바로 이것이죠. 예, 2018년을 맞이해서 자동차 교통 법규도 새롭게 바뀌고 이것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두면 득이 되고 모르면 또 독이 되는 네. 2018년 새롭게 바뀐 교통 법규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저 요거를 한번 봐보시죠. 예. 네, 어떤 보시면은 소방차 요거- 아닙니까? 네, 상황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네.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네네. 불법 소방차 주차. 길에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소방 차량을 불법 주차한 차량이 이제 막고 서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가 이 길을 가지 못하니까는 그렇죠.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하죠. 네. 그런 네.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 제천 화재 참사 때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소방차가 갓길에 주차된 불법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서 제때 도착을 못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졌던 그런 또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가 막고 있으면은 못 가죠. 네,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는 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소방 차량이나 긴급 출동 차량들이 이 차가 막아서면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갓길로 조금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은 좀 차가 긁히거나 또 파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운전을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좀 더 빨리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법령이 다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하거나 배상하지 않는다.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진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법도 개정이 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 말하자면은 소방관의 구조 활동을 또 방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하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길을 갈 때 앞에서 길을 터주지 않는,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운전자분들은 조금 이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워낙 그 주차 공간은 없고 또 주차할 차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서로가 이제 뭐 주민끼리도 약간의 그 여기에 의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차장 내 접촉 사고 소방차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보험사를 부르거나 하는 이제 쌍방 과실로 인한 합의로 사건을 끝내곤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뭐 다른 차량을 긁었다 이러는데 우리가 흔히 이러면 안 되지만은 도망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그냥 아무도 안 받겠거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이제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럴 마음이 동하시더라도 20만 원을 생각하셔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뺑소니다라고 간주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문콕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를 했을 때 누군가 내 차를 긁고 도망가는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조심스럽지 않게 문을 열면 사실은 흠집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문콕에 대한 뭐 법정,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 네, 바로 이런 경우에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두 차량이 주차를 하면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사실은 이제 어느 한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규제 또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분들이 조금 서로가 좀 조심하면서 좀 주의를 하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밖에 2018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뭘 하고 있죠? 음주운전. 음주 단속. 네,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운전자가 지금 경찰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차량에는 그럼 운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 경찰이 운전하지 않나요? 견인이 경찰이 운전한다. 또 견인을 한다. 네,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끌고 뭐 경찰서로 가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지인을 부른다던가 또는 뭐 운전자가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또 부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네, 실제로 경찰관이 이 음주운전자가 남겨둔 차량을 끌고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책임이 또 경찰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숨 쉬셨어요. 이게 사망을 하셔갖고 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됐는지 예, 법적으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이제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남기고 간 그 차량에 한해서는 경찰관이 견인을 불러서 차량을 이동시키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찰관도 사실 뭐 관련해서 좀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견인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 부담이 좀 없어졌네. 네, 그런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괜찮아진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속 후 차량 처리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제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요, 이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고 해요. 이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뭐 음주운전 같은 걸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이 교통안전법규, 이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는 건요. 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고 뭐 보복운전 같은 것들 또는 뭐 64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가 바뀐 법령을 모르시고 사고를 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비도 사실 본인이 내야 돼서 이런 좀 부담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바뀌는 법규 어떤 상황이죠? 네, 마지막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뭐죠? 보시면요. 동그라미 친 곳에 메탄올과 에탄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워셔액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워셔액인데 지금까지는 2가지 워셔액을 썼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선택했었죠. 근데 올해 1월부터는요. 메탄올이 들어간 성분이 들어간 이 워셔액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2가지를 다 썼는데 운전자분들이 메탄올이 들어간 성분이 더 쌌어요. 가격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메탄올이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해서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거나 또는 뭐 실명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결과가 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법령을 개정을 해서 메탄올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한 건데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의식적으로 이제 메탄올 워셔액을 사용하다 보면 버튼을 눌러서 차 안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차량 공기 흡입기를 통해서 메탄올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메탄올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법령을 개정해서 메탄올 사용을 금지, 제조와 판매까지 금지를 시켰고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공기 흡입기인데 여기를 통해서 차량 내부로 메탄올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탄올 워셔액은 괜찮은 거예요? 네, 에탄올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의 주 분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게다가 세정력도 뛰어나서 사실 메탄올에서 에탄올로 바뀐 게 가격은 비싸졌지만 좀 더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법령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워셔액을 사실 때 혹시라도 아직 남아있는 메탄올 워셔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는 것처럼 기업도 장수를 꿈꾼다. 하지만 국내 창업 10곳 중 7곳은 5년 내 문을 닫는 잔혹한 현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기업이 3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2%에 불과하다는데요. 반세기 넘게 국권이 자리를 지키며 주변에 귀감이 되는 장수기업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장수기업을 찾아 도착한 부산광역시. 과연 이곳이 맞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0년 이상 된 회사가 맞나요? 네, 저희는 19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50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올해로 54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부산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요? 저희들은 베어링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기계의 회전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품인 베어링. 움직이는 것 대부분에 요 동그란 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업무 시작 전에 모든 직원이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요. 아침부터 너무 기운 빼는 거 아닌가요? 일단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칫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저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루 일도 잘 되고 다 건강에도 좋고 이래서 다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빼놓지 않고 하는 것. 베어링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함께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내외륜 가공이라든지. 장수기업의 비결 첫 번째,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다. 하루 평균 주문 물량만 약 5,000개. 오래된 곳인 만큼 단골이 많아 쉴 틈 없이 주문이 밀려오지만 모두 당일 배송을 한다는데요. 단골 거래처에 지금 오늘 배송 주문 전화가 와서 당일 배송이 원칙이므로 오늘 배송을 하려고 물건을 싣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고객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신념. 아무리 오래된 거래처라도 꼼꼼히 설명을 하고 또 합니다. 납기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재고 수준 높은 그런 것들이 20년 동안 20년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입니다. 54년 전 간판도 없는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협력업체만 700여 개. 경남에서는 이곳의 베어링을 거치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라네요. 안녕. 여보, 어떻게 드릴까요? 유용료 트위터 6,217호 트위터 7색 6,217번. 마치 동네 슈퍼마켓을 들르듯 편안하게 물건을 찾는 고객. 네, 물건 한번 확인하시고 예. 맞아. 네. 저희 17번 한 개. 저희 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선대님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50년 정도. 가격 매매라든지 제품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애용을 많이 합니다. 장수기업의 비결 두 번째, 한 우물만 팔아. 오직 베어링만으로 승부수를 띄운 결과 다른 곳에서 구하지 못하는 베어링도 이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베어링 종류는 20만 가지고요. 전체 개수는 1억 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어링을 모으기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네요. 장수기업의 비결 세 번째, 직원의 신뢰를 얻어라. 평균 근속연수 15년,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쭉 평생 직장이 된다는데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좋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런 학자금, 그다음에 체력 단련비, 교통비. 지금 저희들 지금 여직원이 한 명, 두 명이 지금 출산휴가 가 있거든요. 출산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너스 비슷한 이렇게 지급이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단순한 노사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나누며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 거래처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한 번 방문으로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끝없는 노력이 오랫동안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이대로 쭉 100년 기업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1월 19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